환자 고성이 연명의료 중단으로 사망. 결정이 되는 순간 이지혁은 심장 이식을 위해 수술실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복도 바닥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는데요. 이지혁은 담요 끝을 손끝으로 한번 쥐었다 놓고는 아무렇지 않은 척 눈을 감았습니다. 의료진 발걸음이 빨라질수록 이지혁은 오히려 숨을 더 조용히 골랐습니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마지막까지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었거든요. 수술실 앞문이 열리고 이지혁이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 간호사가 차트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이지혁 환자분 확인하겠습니다. 보호자 연락처는? 그 말끝이 아주 잠깐 멈췄는데요. 연락처 칸에 찍혀 있는 이름이 가족도 친구도 아닌 다른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들고 주변을 훑었습니다. 누가 보호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 순간 일이 커질 수 있다는 걸 직감했거든요. 대신 조용히 넘겼습니다. 수술 들어가겠습니다. 그 한마디와 함께 문이 닫히고 이지혁은 흔들림 없는 얼굴로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아직 몰랐습니다. 이지혁이 도쿄 출장이 아니라 자기 몸을 두고 사라진 거라는 걸요. 그날 아침 이지혁은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해두었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더 의심이 없었죠. 이상철에게는 단정하게 말했습니다. 며칠만 다녀올게요, 아버지. 별일 없어요. 이상철은 원래라면 무슨 출장인데부터 물었을 텐데요. 이지혁이 먼저 단호하게 선을 긋자 이상철은 잔소리를 꿀꺽 삼키고 말끝을 바꿨습니다. 밥은 먹고 다녀. 너 요즘 얼굴이 괜찮아요. 그 괜찮아요 한마디가 너무 짧아서 이상철은 오히려 더 믿었습니다. 이지혁은 원래도 말이 길지 않은 사람이었으니까요. 김다정은 더 예민했습니다. 엄마는 눈으로 먼저 느끼잖아요. 지혁아, 목소리가 왜 그래? 이지혁은 웃는 소리를 딱 한 번 섞었습니다. 피곤해서 그래요, 엄마. 그래도 다녀오면 전화할게요. 김다정은 불안을 붙잡고 싶은 얼굴이었는데요. 이지혁은 그 얼굴을 오래 보지 않았습니다. 오래 보면 자기도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이지혁은 가족에게 도쿄를 심어두고 집을 나왔습니다. 지은호에게는 더 차갑게 굴었습니다. 차갑게 굴어야 지은호가 따라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지은호는 마음을 다잡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 했습니다. 선배, 저 잠깐만. 이지혁은 지은호 말을 다 듣기도 전에 잘랐습니다. 나 도쿄 간다. 지은호가 눈을 크게 뜨고 물었죠. 갑자기요? 언제요? 오늘. 지은호가 애써 웃으며 한 발 더 다가가려는 순간 이지혁은 숨을 한 번 삼키고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지금은 누굴 챙길 여유 없어. 지은호는 그 말이 너무 단단해서 더 묻지 못했습니다. 묻는 순간 울어버릴 것 같았고 울면 이지혁이 더 멀어질 것 같았거든요.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이지혁은 그 짧은 끄덕임을 확인하자마자 등을 돌렸습니다. 지은호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는데요. 떠나는 뒷모습이 유난히 빠르게 보였습니다. 마치 정말로 어디론가 도망치는 사람처럼요. 하지만 지은호는 도망이라는 단어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이 도쿄 간다는데 자신이 무슨 자격으로 붙잡겠어요. 지은호는 그저 마음속으로만 중얼거렸습니다. 선배 다녀오면 그땐 꼭 말해야지. 그 생각 하나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박성재도 그날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지혁이 도쿄 갔다고 했고 그게 특별히 이상할 것도 없었거든요. 이지혁이 원래 급하게 움직이는 사람이라 내일 바가 오늘 떠나로 바뀌는 게 흔한 일이었고요. 박성재는 지은호에게 늘 그렇듯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은호 후배,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요. 밥은 먹고 다녀요. 지은호는 네, 부사장님 하고 웃었는데요. 웃는 얼굴이 어딘가 비어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그 공백이 어디서 오는지 알면서도 꾹 눌렀습니다. 꺼내면 서로 다칠 테니까요. 박성재는 그날도 평소처럼 일을 했고 이지혁에게 메시지 하나를 던졌습니다. 도쿄 잘 다녀와. 선물은 됐고 살아서 돌아와. 평소엔 이지혁이 짧게라도 답을 했는데요. 그날은 읽음 표시도 없었습니다. 박성재는 바쁘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 정도였어요.
누구도 이지혁의 심장이 그날 밤을 버티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모르는데 무슨 의심을 하겠어요. 그렇게 모두가 도쿄를 믿는 동안 병원에서는 다른 이름이 움직였습니다. 고성희. 고성희는 VIP 라인으로 들어왔습니다. 사람을 밀치며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서 길을 비켜주는 방식이었어요. 고성희는 의식이 흐릿한 와중에도 주변을 한번 훑었습니다. 누가 자신을 보고 있는지, 누가 자신을 버릴 건지 그걸 확인하는 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눈빛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고성희의 몸이 먼저 꺼졌습니다. 호흡이 가라앉고 의식이 멀어지고 사지가 차가워졌습니다. 의료진이 달라붙었고 심전도 그래프가 흔들렸습니다. 그때 한우진이 도착했습니다. 한우진은 숨이 찬 채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이상하게도 한우진은 차분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지만 손끝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이미 결정까지 계산하고 들어온 사람처럼요. 의사가 한우진에게 물었습니다. 보호자분 맞으시죠? 지금 상태가. 한우진은 의사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듣고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설명해 주세요. 의사는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았고 시간도 없었거든요. 치료를 해도 회복 가능성이 낮습니다. 뇌 손상 가능성이 높고요. 연명의료에 대한 그 단어가 나오자 한우진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연명의료. 고성희가 살아남기 위해 혹은 살아남는 척하기 위해 평생 남을 끌어다 썼던 단어가 이제 자기에게 칼처럼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병원 전산에는 이미 올라와 있었습니다. 연명의료 중단 동의. 본인 의사 확인. 의사도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서류가 이미. 한우진은 그 말에 잠깐 침묵하다가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단호하게 들렸는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식 코디네이터가 움직였습니다. 고성희의 연명의료 중단 결정으로 장기 기증 가능 절차가 열립니다. 코디네이터가 심장 이식 대기자 리스트를 확인합니다. 가장 긴급한 환자, 가장 시간이 없는 환자, 가장 위험한 환자. 그 이름이 맨 위에 떴습니다. 이지혁. 이지혁은 이미 오늘 밤이 고비라는 소견이 붙어 있었고 그 말은 곧 지금 아니면 늦는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병원은 멈추지 않습니다. 한쪽에서는 고성희가 사망 결정으로 굳어지고 다른 쪽에서는 이지혁이 수술 준비로 굴러갑니다. 이 모든 절차가 물 흐르듯 이어졌고요. 그 흐름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더 무서웠습니다. 지은호는 그날 밤 이상하게 가슴이 불안했습니다. 지은호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도 몇 번이나 다시 뒤집었어요. 연락이 올 것 같았거든요. 도쿄에 도착했다는 말, 잘 잤다는 말, 아무 말이나. 그런데 화면은 조용했습니다. 정순이가 밥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은호야, 오늘은 좀 일찍 자라.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그리고 밤이 깊어졌을 때 지은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은호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는데요. 화면에 뜬 이름은 이지혁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지은호가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상대는 딱딱한 목소리였습니다. 지은호 씨 맞으십니까? 네. 병원입니다. 확인할게. 지은호가 숨을 삼키는 순간 상대는 말을 멈췄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착오였습니다. 뚝. 지은호는 그 짧은 통화가 더 무서웠습니다. 착오라는 말이 왜 이렇게 허술하게 들리는지 지은호는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지은호는 휴대폰을 꼭 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날 밤 지은호는 한 번도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수술실 안은 전쟁이었습니다. 이지혁은 마취가 들어오기 직전 눈을 한 번 떴습니다. 흰 천장, 밝은 조명, 마스크 너머의 목소리들.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 이지혁 환자분 마취 들어갑니다. 이지혁은 고개를 아주 조금 끄덕였습니다. 숨이 얕아지고 손끝 감각이 멀어지는데요. 이지혁은 그 순간 한 가지 생각만 붙잡았습니다. 살아야 한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지은호에게 미안 말고 다른 말을 하고 싶었거든요. 괜찮아 말고 같이라는 말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이지혁은 어둠 속으로 내려갔습니다. 수술은 길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병원 밖에서는 아무도 이지혁의 시간을 모르고 흘려보냈습니다. 이상철은 집에서 TV를 켜놓고도 화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지혁이 도쿄 간 거 맞지? 라는 말만 혼잣말처럼 반복했죠. 김다정은 침대에 누웠다가도 벌떡 일어나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전화가 왜 없지? 이지환은 잠깐이라도 형에게 연락하려고 했지만 출장 중이겠지라고 스스로를 눌렀습니다. 이수빈은 SNS에 뜬 도쿄 사진을 보다가 이유 없이 불안해졌고요. 박성재는 그날도 회의 중이었습니다. 회사 일은 늘 사람을 바쁘게 하잖아요. 박성재는 회의실에서 문득 창밖을 보다가 생각했습니다. 지혁이 성격에 연락 안 하는 게 이상하긴 한데 뭐 바쁘겠지. 정말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조용히 믿는 사람들에게 더 크게 던지더라고요. 수술이 끝났습니다. 이식 완료. 그 말이 나오자마자 의료진은 숨을 한 번 내쉬었습니다. 이지혁의 새 심장이 뛰기 시작했고 모니터 위 숫자들이 안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아직 위험 구간이 남아 있었지만 일단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병원은 그제서야 정리를 시작합니다. 보호자 연락, 동의 확인, 수술 후 결정. 그 과정에서 드디어 도쿄가 깨집니다. 병원은 보험 기본 인적 사항으로 등록된 가족 연락처로 전화했습니다. 이상철 휴대폰이 울렸고요. 이상철은 그 번호를 보고도 받기 싫었습니다. 왠지 받으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보호자분 맞으십니까? 환자 이지혁 씨. 이상철은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뭐요? 우리 아들 도쿄 출장. 현재 수술은 마쳤고. 이상철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김다정이 이상철 얼굴을 보고 바로 알아챘습니다. 김다정은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뺏어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지혁이 살아있나요? 현재는 안정화 중입니다. 다만 그 뒤는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다 그 말 하나로 김다정은 울음이 터졌고요. 이상철은 이마를 짚고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가족들은 미친 듯이 병원으로 달려옵니다. 지은호는 다음 날 아침 또 낯선 번호로 전화를 받습니다. 이번엔 착오가 아니었습니다. 지은호 씨 맞으시죠? 병원입니다. 지은호는 어젯밤 전화가 떠올라 숨을 삼켰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환자 이지혁 씨 면회 관련해서. 지은호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지혁 선배요? 네. 지은호는 그 자리에서 말을 잃었습니다. 도쿄가 아니었습니다. 도쿄라는 단어는 그냥 이지혁이 지은호를 밀어낸 마지막 방패였던 겁니다. 지은호는 전화 끊자마자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뛰면서도 머릿속이 정리가 안 됐어요. 언제부터 왜 얼마나 질문이 수십 개였는데요. 그 모든 질문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살아있어. 그것만이 지은호 발을 움직였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지은호는 김다정을 마주쳤습니다. 김다정 눈은 울어서 빨갰고 손은 아직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숨을 헐떡이며 다가가자 김다정이 먼저 지은호 손을 잡았습니다. 은호 씨. 그 한마디에 지은호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님 선배가. 김다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수술했대. 지은호는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는데요. 정순이가 옆에서 급히 지은호를 받쳤습니다. 정순이는 상황을 몰랐지만 딸이 무너지는 걸 먼저 잡았습니다. 은호야, 숨 쉬어. 지은호는 숨을 몰아쉬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저 잠깐만 선배 얼굴. 김다정은 간호사에게 부탁했고 잠깐의 면회가 허락됩니다.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지은호가 들어갑니다. 이지혁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살아있는 사람의 기척이 있었습니다. 기계 소리 사이로 규칙적인 숫자들이 흐르고 있었고요. 지은호는 침대 옆에 서자마자 목이 막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때 이지혁이 아주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를 보자마자 입술이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숨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왔냐? 지은호가 울먹이며 대답합니다. 네 선배. 이지혁은 지은호 손을 찾았습니다. 지은호가 손을 내밀자 이지혁이 그 손을 꽉 잡지는 못해도 분명히 잡았다고 느낄 만큼 힘을 줬습니다. 지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이지혁이 잠깐 눈을 감았다가 뜹니다. 말하면 너 올까봐. 오면 안 됐어요? 너 무너질까봐. 지은호가 눈물을 삼킵니다. 선배, 저 무너져도 와야 했어요. 이지혁은 그 말에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지은호에게는 이지혁이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이지혁이 겨우 말합니다. 미안. 지은호는 고개를 흔듭니다. 아니요. 선배 살아줘서. 말이 끝나기 전에 지은호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이지혁은 그 눈물을 보면서도 이번엔 지은호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고성희의 연명의료 중단이 정말 고성희의 선택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결정이 어떻게 이지혁의 심장으로 연결될 수 있었을까요? 그때까지 병원은 아주 깔끔한 말만 반복했습니다. 절차대로 진행되었습니다. 기증자 의사 확인되었습니다. 이식은 적합 판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말이 너무 매끈해서 오히려 의심이 잠깐 스쳤는데요. 그 의심은 누구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지혁이 먼저였으니까요. 며칠이 지나 이지혁은 일반 병실로 옮겨갑니다. 이상철은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들어왔습니다. 목이 굳어서 말이 잘 안 나왔어요. 이상철이 조용히 말합니다. 왜 혼자 했어? 이지혁은 침대에 누운 채로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걱정시키기 싫었어요. 걱정은 하는 거야. 알아요. 이상철은 화를 내고 싶었는데요. 이지혁이 살아있는 걸 보는 순간 화가 목구멍에서 녹아버렸습니다. 이상철은 결국 고개를 숙입니다. 다시는 그러지 마. 이지혁이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김다정은 이지혁 이마를 쓰다듬으며 울먹였습니다. 살아줘서 고마워. 이수빈은 침대 옆에서 울음을 꾹 참다가 말합니다. 오빠, 나 진짜 놀랐어. 이지혁은 미소를 아주 조금 지었습니다. 미안. 이지환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병실 문을 닫아주고 물을 갈아주고 사람들을 정리해줬습니다. 지은호는 도시락을 싸들고 병원에 매일 왔습니다. 지은호는 그 도시락을 들고 병원으로 와서 이지혁 침대 옆에서 먹습니다. 지은호가 먹는 걸 보면 이지혁이 묘하게 마음이 놓이는 표정을 지었거든요. 지은호가 말합니다. 선배 맛없죠? 이지혁이 말합니다. 맛있어. 거짓말. 거짓말 아니다. 지은호가 웃습니다. 선배는 원래 거짓말 잘하잖아요. 그 말에 이지혁이 잠깐 멈췄습니다. 지은호도 멈칫했고요. 둘 다 동시에 떠올린 거죠. 도쿄. 이지혁이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그건 미안. 지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요. 살아계신 게. 그래도. 선배. 지은호가 이지혁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음부터는 같이 해요. 이지혁이 숨을 고르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같이. 그 단어 하나가 지은호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지혁이 안정될수록 병원 안에서는 서류 이야기가 더 또렷해집니다. 병원은 내부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큰 소란을 만들지 않으려고 조용히 진행했는데요. 문제가 하나 잡혔습니다. 연명의료 중단 동의서의 처리 시간, 본인 의사 확인의 기록 방식, 그리고 보호자 서명 절차. 서류는 절차상 문제 없으므로 정리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당 간호사가 아주 사소한 걸 떠올립니다. 고성희가 들어오던 시간대에 고성희는 의식을 제대로 유지하지 못했거든요. 본인 서명이 자연스럽지 않았습니다. 간호사는 코디네이터에게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이 기록 이상하지 않아요? 코디네이터가 답합니다. 기증자 루트는 민감합니다. 확인은 하되 외부로 세면 안 됩니다. 그 말이 병원에선 경고였는데요. 동시에 정답이기도 했습니다. 세면 병원이 흔들리고 이식 자체가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서류를 가장 먼저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우진. 한우진은 병원 복도에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표정이 아주 조금 굳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코디네이터를 따로 만납니다. 한우진이 말합니다. 문제 있습니까? 코디네이터가 조심스럽게 답합니다. 확인 중입니다. 확인 어디까지 갑니까? 기록상 오류인지 절차상 문제인지. 한우진이 낮게 말합니다. 그 일 더 키우지 마세요. 코디네이터가 한우진을 바라봅니다. 왜요? 한우진은 짧게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그냥 말합니다. 이식은 성공했고 환자는 살아났습니다. 그 말이 너무 단호해서 코디네이터가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한우진이 말을 잘랐습니다. 하지만이 뭔데요? 그 순간 코디네이터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 절차를 지키려는 사람이 아니라 결과를 지키려는 사람이구나. 코디네이터가 더 묻지 않는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보호자 서명 관련 확인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짧은 대답이 너무 늦기 전에 던지는 마지막 성 같았는데요. 지은호는 어느 날 병실 앞에서 한우진과 마주쳤습니다. 지은호는 한우진을 보자마자 표정이 굳었습니다. 지은호는 한우진에게 고마움도 있고 어딘가 설명할 수 없는 불안도 있었거든요. 한우진은 늘 좋은 일처럼 보이는 일을 할 때도 얼굴이 차가웠으니까요. 지은호가 먼저 말합니다. 우진 여기 웬일이야? 한우진은 지은호를 보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왔어. 자주 와? 가끔. 지은호가 목소리를 낮춥니다. 너 고성의 상태 알고 있었지? 한우진은 대답을 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병실 문 쪽을 봤어요. 이지혁 씨 잘 있지?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회복 중이야. 한우진은 그 말에 아주 미세하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이 너무 길어서 지은호가 더 불안해졌어요. 지은호가 다시 묻습니다. 한우진, 너 무슨 일 했어? 한우진이 지은호를 바라봅니다. 그 눈빛이 오래 참아온 사람 눈빛이었습니다. 한우진이 낮게 말합니다. 나중에가 언제야? 지금은 이지혁 씨 먼저. 지은호는 그 이지혁 씨 먼저라는 말이 이상하게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한우진이 이지혁을 알고 있다는 것도 낯설었고요. 지은호는 한우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말을 삼켰습니다. 지금은 싸울 시간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병원에서 지은호에게 한 장의 서류 복사본이 전달됩니다. 김다정이 보관하던 서류 중 하나였는데요. 김다정이 지은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호 씨, 이거 혹시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은호는 종이를 받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연명의료 중단 동의서. 그리고 그 아래 보호자 서명 칸. 지은호는 그 칸을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보호자 서명. 가족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이상철도 아니고 김다정도 아니고 이지환도 아니고 이수빈도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적힌 이름은 한우진이었습니다. 지은호가 숨을 삼켰습니다. 어머님 이게 왜? 김다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도 방금 알았어. 지은호 머리가 하얘집니다. 처음엔 고성이가 선택한 걸로 정리됐는데 왜 보호자 서명이 한우진이지? 지은호는 그 밤 한우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진, 너 지금 어디야? 한우진이 짧게 대답합니다. 병원. 나와. 지금. 한우진은 오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미 준비된 사람처럼 조용히 나왔습니다. 지은호는 서류를 펼쳐들고 한우진 앞에 섰습니다. 이거 뭐야? 한우진은 서류를 보고 눈을 감았다가 뜹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합니다. 내가 했어. 지은호가 목소리를 높이려다 병원이라 참았습니다. 대체 왜? 한우진은 고개를 숙인 채로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보이게 놔뒀어. 뭐가? 고성이가 선택한 것처럼. 지은호가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럼 사실은? 한우진이 고개를 들어 지은호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본인 동의도 내가 처리했고 보호자 서명도 내가 했어.
지은호가 입술을 떨었습니다. 미쳤어? 한우진이 아주 단단하게 말합니다. 미친 거 맞아. 지은호가 눈물을 꾹 참으며 말합니다. 왜 그런 짓을 해? 한우진은 그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 천천히 답했습니다. 너 때문이야. 지은호가 고개를 흔듭니다. 내가 왜? 한우진이 낮게 말합니다. 내가 나 살렸잖아. 지은호는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간이식 이야기. 그 빚. 지은호는 한우진이 그걸 이렇게 갚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한우진이 말을 이어갑니다. 내가 내 빚 갚을 방법이 없더라. 그걸 왜 이렇게 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살리는 게 제일 확실했어. 지은호가 울먹입니다. 그럼 고성이는? 한우진이 잠깐 멈칫합니다. 한우진이 아주 낮게 말합니다. 고성이는 나한테 엄마였고 동시에 끝내야 할 사람이었어. 지은호가 서류를 꽉 줍니다. 그럼 병원은? 절차는? 절차는 내가 다 마쳤어. 어떻게? 한우진이 고개를 아주 조금 젓습니다. 고성이가 숨겨둔 위임 관련 서류가 있었고 그걸 내가 갖고 있었어. 고성이는 늘 자기가 쓰러질 때를 대비해서 자기가 결정한 것처럼 남이 움직이게 만드는 사람이었어. 그걸 내가 역으로 쓴 거야. 지은호가 몸을 떨며 말합니다. 그건 위험하잖아. 한우진이 대답합니다. 위험한 거 알았어. 그럼에도? 그래도. 한우진이 숨을 한 번 내쉬었습니다. 이지혁 씨 오늘 밤 넘어가면 끝이었어. 그 한마디에 지은호가 굳었습니다. 지은호는 그제서야 이지혁이 얼마나 위험했는지를 실감합니다. 지은호는 갑자기 허탈하게 웃다가 울었습니다. 선배가 그 정도였어? 한우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지은호는 서류를 들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럼 선배 심장 그게. 한우진이 고개를 숙입니다. 고성의 거야. 지은호의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와서 몸이 따라가질 못한 겁니다. 지은호가 한우진을 보며 말합니다. 너 이걸 선배한테도 숨길 거야? 한우진은 조용히 말합니다. 말해야지. 언제? 이지혁 씨가 온전히 걸을 수 있을 때. 지은호가 울면서 이를 악뭅니다. 그때까지 내가 어떻게 버텨? 한우진이 지은호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버텨 내가 버텨야 이지혁 씨도 버텨 그 말이 너무 차가워서 지은호는 오히려 정신이 들었습니다. 지은호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좋아. 나 버틸게. 한우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고마워. 지은호는 한우진을 보며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근데 우진 너 후회 안 해? 한우진이 아주 잠깐 정말 잠깐 흔들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후회해. 지은호가 숨을 삼킵니다. 근데 돌아가도 똑같이 할 거야. 그 대답이 한우진의 결말이었습니다. 이제 지은호에게 남은 건 하나였어요. 이지혁에게 진실을 언제, 어떻게, 어떤 말로 건네느냐. 이지혁은 회복이 빠른 편이었습니다. 수술이 잘 됐고 몸도 버텼고요. 하지만 새 심장은 새 심장이라 조금만 무리해도 숨이 찼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그래도 이지혁은 매일 지은호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왔냐? 지은호가 웃습니다. 네. 오늘도요. 이지혁이 말합니다. 안 와도 되는데. 지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되죠. 이지혁이 낮게 웃습니다. 고집세. 지은호가 대답합니다. 선배 닮았죠? 그 말에 이지혁이 조용히 지은호 손을 잡습니다. 그 손길이 예전보다 더 오래 머뭅니다. 이제는 밀어내지 않으려고 하는 손이었거든요. 어느 날 이지혁이 갑자기 묻습니다. 고성에 죽었다며. 지은호는 그 질문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지은호는 표정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내 병원에서 들으셨어요?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들었어. 이지혁은 그 이름을 말하면서도 감정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지혁이 고성이를 애도할 이유가 없다는 걸 지은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대신 이지혁은 다른 걸 묻습니다. 내 심장 누구 거야? 지은호는 숨을 삼켰습니다.
지은호가 대답하지 못하자 이지혁이 지은호 얼굴을 봅니다. 알고 있지.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지혁이 말합니다. 말해. 지은호가 손끝을 떨며 말합니다. 고성희요. 이지혁은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그 침묵이 길진 않았어요. 이지혁은 숨을 고르고 말합니다. 그래서 너 표정이 그랬구나. 지은호가 울먹입니다. 선배 죄송해요. 제가. 이지혁이 말을 끊습니다. 내가 뭘 죄송해. 이지혁이 지은호 손을 더 꽉 잡습니다. 나 살렸잖아. 지은호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지은호가 말을 못 잇자 이지혁이 조용히 묻습니다. 과정이 뭐? 지은호는 결국 한우진과 약속한 걸을 수 있을 때를 떠올렸습니다. 아직 이지혁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지금은 더 미루면 안 된다고 느꼈어요. 이지혁은 이미 눈치채고 있었거든요.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선배 사실 그 동의서 고성희가 직접 한 게 아니라. 이지혁 눈빛이 가라앉습니다. 누가 했어? 지은호는 숨을 들이마시고 말합니다. 한우진이요. 이지혁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지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우진이 왜? 지은호가 울먹이며 말합니다. 선배 살리려고요. 이지혁이 잠깐 웃음처럼 숨을 내뱉었습니다.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놀람과 분노와 이해가 동시에 올라온 숨이었어요. 이지혁이 낮게 말합니다. 그 인간. 지은호가 급히 말합니다. 선배, 우진이 저한테 빚이 있다고. 이지혁이 지은호를 봅니다. 빚?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제가 우진을 살렸거든요. 이지혁의 눈빛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지혁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침묵이 제일 무서웠어요. 이지혁이 한우진을 미워할까봐가 아니라 이지혁이 자기 자신을 미워할까봐요. 누군가의 손으로 삶이 결정됐다는 사실은 이지혁에게 통제를 빼앗는 일이니까요. 그때 이지혁이 아주 조용히 말합니다. 나 몰랐다. 지은호가 울먹입니다. 죄송해요. 이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한 건 너 아니야. 이지혁이 지은호 손을 놓지 않은 채 숨을 고르고 말합니다. 우진이 불러. 지은호가 고개를 듭니다. 지금요? 이지혁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응. 지금. 한우진은 병실로 들어오자마자 이지혁 눈을 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알았습니다. 들었구나. 이지혁이 낮게 말합니다. 내가 했냐? 한우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이지혁이 말합니다. 왜? 한우진이 잠깐 숨을 멈춥니다. 이지혁 씨를 살려야 했어요. 이지혁이 웃지도 않고 말합니다. 내가 너한테 뭘 했다고. 한우진이 지은호 쪽을 봅니다. 은호가 저를 살렸잖아요. 이지혁이 지은호를 봅니다. 그래서 내가. 한우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상하게도 이지혁은 바로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은 한우진을 노려보며 말합니다. 그럼 고성희는? 한우진이 고개를 숙입니다. 고성희는 더 늦기 전에 끝낼 수 있었어요. 지은호가 숨을 삼킵니다. 한우진이 이어서 말합니다. 그 사람은 살려도 또 누군가를 망가뜨릴 거였어요. 내가 그걸 아니까? 이지혁이 낮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결정해? 한우진이 고개를 들고 말합니다. 결정한 건 원래 그 사람이었어요. 자기 서류, 자기 위임, 자기 통제. 그걸 내가 썼을 뿐이에요. 이지혁이 한우진을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말합니다. 너 나 살린 게 아니라 너 스스로를 살린 거 아니냐? 그 말이 정확히 한우진 가슴을 찔렀습니다. 한우진이 한참 있다가 말합니다. 맞아요. 저도 살고 싶어 그랬어요. 이지혁은 그 솔직함에 잠깐 눈을 감았다가 뜹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고맙다. 지은호가 놀라서 이지혁을 봤습니다. 한우진도 잠깐 굳었습니다. 이지혁이 덧붙입니다. 고맙긴 한데 다시는 내 인생을 내 손으로 결정하지 마. 한우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지혁은 한우진을 똑바로 보며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너도 이제 그만 빚으로 살지 마.
한우진의 표정이 잠깐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짐이 한우진이 그동안 눌러온 죄책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병원 안의 소문들은 빠르게 정리됩니다. 병원은 절차 문제를 내부 정리로 끝냅니다. 외부로 새지 않게, 이식 자체가 흔들리지 않게요. 누군가가 영웅이 되지도 않고 누군가가 희생양이 되지도 않습니다. 대신 모든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이지혁은 살아났고 고성이는 끝났고 그 과정엔 한우진이 있었다는 것. 박진석은 고성이가 남긴 금고와 자료들을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박진석은 누구에게도 고성이를 그리웠다는 말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박진석은 냉정하게 처리합니다. 고성이가 남긴 거래, 돈의 흐름, 사람을 줄 세운 문서들을 끊고 회사와 가족의 안전망을 다시 세웁니다. 박성재는 뒤늦게 병원 소식을 듣고 달려옵니다. 박성재는 병실 문을 열자마자 이지혁을 보고 욕부터 나옵니다. 야, 너 진짜. 이지혁이 힘없는 웃음을 짓습니다. 미안. 박성재가 이를 악물고 말합니다. 다시는 혼자 하지 마.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박성재는 지은호를 봅니다. 은호 후배 고생 많았어요. 지은호가 눈물 섞인 웃음을 짓습니다. 부사장님도요. 그리고 시간이 더 흐릅니다. 이지혁은 재활을 하고 숨이 덜 차고 걸음이 더 길어집니다. 지은호는 매일 병원에 오다가 어느 날은 이지혁이 먼저 말합니다. 오늘은 쉬어. 지은호가 고개를 젓습니다. 싫어요. 이지혁이 웃습니다. 고집. 지은호가 대답합니다. 선배가 더요. 그 말에 이지혁이 조용히 지은호를 봅니다. 이지혁은 요즘 지은호를 볼 때마다 마음이 더 또렷해집니다. 예전엔 마음이 있어도 숨겼는데요. 이제는 숨길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살아났으니까요. 그리고 살아난 김에 더는 미루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말합니다. 나 퇴원하면 너랑 갈 데 있어. 지은호가 눈을 깜빡입니다. 어디요? 이지혁이 낮게 말합니다. 너 일하는데. 지은호가 웃습니다. 카페요?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지은호가 어리둥절해합니다. 왜요? 이지혁이 잠깐 망설이다가 말합니다. 거기서 말할 거 있어. 지은호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무슨 말? 이지혁이 지은호 말을 끊습니다. 도망가지 마. 지은호가 웃으면서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 안 도망가요. 퇴원 날이 왔습니다. 이상철은 병원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이지혁을 보자마자 어깨를 꽉 잡습니다. 살아 돌아와서 다행이다. 이지혁이 고개를 숙입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이상철이 고개를 젓습니다. 죄송은 됐고 앞으로는 같이 하자. 김다정은 눈물을 닦으며 웃습니다. 집에 가자. 이수빈은 이지혁에게 말합니다. 오빠 진짜 멋있게 살아. 나도 볼게. 이지혁이 웃습니다. 응. 이지환은 말없이 짐을 들어주고 차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이지혁은 가족들에게 딱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저 잠깐 들렀다 갈게요. 이상철이 묻습니다. 어딜? 이지혁이 대답합니다. 카페. 이상철은 눈치를 챈 듯 입술을 다물었다가 결국 한숨처럼 말합니다. 그래. 다녀와. 그날 카페 문을 평소보다 일찍 닫았습니다. 정순이가 눈치를 보며 묻습니다. 은호야 무슨 일 있어? 지은호가 웃습니다. 엄마 오늘은 제가 조금. 정순이는 딸 얼굴을 보고 묻지 않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다녀와. 지강호가 툴툴댔습니다. 누나 또 뭐야? 지은호가 웃으며 말합니다. 너는 몰라도 돼. 지강호가 더 투덜댑니다. 왜 나만 몰라? 지은호는 대답 대신 카운터를 닦으며 숨을 고릅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호는 심장이 먼저 반응했는데요.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마스크를 쓰고도 익숙한 걸음이었습니다. 이지혁. 이지혁은 아직 완전히 건강한 사람처럼 걷진 못했지만 분명히 자기 발로 들어왔습니다. 지은호는 그걸 보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살아 돌아왔구나. 지은호가 다가가며 말합니다. 선배.
이지혁이 지은호를 보며 웃습니다. 나왔다. 지은호가 울먹이며 웃습니다. 도쿄에서요? 이지혁이 미세하게 찔끔 웃습니다. 그 소리 아직도 하냐?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해야죠. 이지혁이 말합니다. 그건 내가 평생 갚을게. 지은호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그 갚을 게가 돈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 알아서요. 이지혁은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려다 다시 넣었습니다. 지은호가 그걸 보고 숨을 삼킵니다. 선배. 이지혁이 손을 뻗어 지은호 손을 잡습니다. 나 너한테 할 말 있어. 지은호가 조용히 대답합니다. 네. 이지혁이 한 박자 쉬고 말합니다. 그날 내가 너 밀어냈지.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이지혁이 말합니다. 그건 너 싫어서가 아니었어. 지은호가 눈을 깜빡입니다. 알아요. 이지혁이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 너 모른다. 이지혁이 지은호를 똑바로 봅니다. 나는 너 좋아해. 지은호 눈물이 뚝 떨어집니다. 지은호가 웃으면서도 흐느낍니다. 선배 지금 그런 말. 이지혁이 말합니다. 지금 아니면 또 도망갈까봐. 지은호가 고개를 흔듭니다. 저 안 도망간다니까요. 이지혁이 숨을 고르고 말합니다. 그래도. 이지혁은 결국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지은호가 숨을 멈췄습니다. 정순이가 뒤에서 소리를 들었는지 조용히 문틈으로 지은호를 지켜보는 기척이 있었는데요. 정순이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지은호가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이지혁이 상자를 열지 않은 채 먼저 말합니다. 은호야. 지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지혁이 지은호를 이렇게 부르는 순간은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었거든요. 이지혁이 말합니다. 나랑 결혼하자. 지은호가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고 숨이 끊겼고 말이 안 나왔습니다. 이지혁이 이어서 말합니다. 나 또 혼자 살 뻔했어. 지은호가 고개를 흔들며 울었습니다. 이지혁이 말합니다. 근데 너는 혼자 두기 싫다. 지은호는 겨우 말을 꺼냅니다. 선배 지금은 선배 몸이. 이지혁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더. 왜요? 살아났으니까. 이지혁이 지은호 손을 더 꽉 잡습니다. 나 너랑 살고 싶어.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그 끄덕임이 너무 작아서 이지혁이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응? 지은호가 울면서 말합니다. 네 선배. 그 대답에 이지혁이 처음으로 크게 숨을 내쉽니다. 마치 그 숨을 참느라 그동안 새 심장이 더 아팠던 것처럼요. 이지혁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반지가 반짝였습니다. 지은호가 울면서 웃습니다. 선배 저 제가 끼워도 돼요? 이지혁이 말합니다. 아니. 지은호가 놀랍니다. 이지혁이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끼워. 이지혁은 손이 아직 완벽히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떨림마저 진심 같았어요. 이지혁이 지은호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 지은호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선배 괜찮아요? 이지혁이 웃습니다. 괜찮아. 지은호가 울먹입니다. 그 말 이제 믿어도 돼요? 이지혁이 조용히 말합니다. 응. 이제는. 밖에서 정순이가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순이는 누군가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정순이는 그동안 너무 많은 걸 버텼거든요. 정순이가 슬퍼하는 건 죽음이 아니라 딸이 더는 울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강호는 문틈으로 보고 있다가 괜히 크게 기침을 했습니다. 아, 에헴. 지은호가 얼굴을 붉히며 돌아봅니다. 야, 너. 지강호가 손을 들며 말합니다. 아니, 나 그냥 모기. 정순이가 지강호 등을 툭 치며 말합니다. 조용히 해. 지강호는 입을 삐죽 내밀다가도 누나 얼굴을 보고 결국 웃습니다. 누나, 그럼 이제 진짜 결혼해? 지은호가 울면서 웃습니다. 응. 지강호가 투덜거립니다. 아, 나 이제 용돈 누가 줘? 정순이가 말합니다. 내가 벌어. 지강호가 억울해합니다. 아, 진짜.
그 소리에 카페는 처음으로 살아있는 소란이 됐습니다. 한우진은 그 소식을 늦게 들었습니다. 한우진은 병원 복도에서 휴대폰을 내려다보다가 지은호에게서 온 짧은 메시지를 봤습니다. 나 결혼해. 한우진은 한참 화면을 보고 있다가 아주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축하해. 그리고 한우진은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한우진은 병원 밖으로 나와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합니다. 이제 됐다. 그 말이 누군가에게 하는 말인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모를 만큼 낮았습니다. 이지혁은 가족들에게 정식으로 말합니다. 이상철 앞에서 이지혁이 말합니다. 아버지, 저 은호랑 결혼할게요. 이상철은 한참을 말이 없다가 짧게 묻습니다. 확실하냐?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이상철은 한숨을 길게 내쉬고 말합니다. 그래. 내가 살아서 선택한 거면 내가 뭐라 하겠냐? 김다정은 이지혁을 보며 웃습니다. 은호 씨 고맙다. 지은호는 고개를 숙입니다. 어머님 제가 더 감사해요. 이수빈은 눈물을 훔치며 말합니다. 오빠 진짜 잘했다. 이지환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은호야. 지은호가 대답합니다. 네 선배. 이지혁이 말합니다. 나 이제 거짓말 안 할게. 지은호가 웃으며 눈물을 닦습니다. 네. 저도요. 이지혁이 지은호 손을 잡고 덧붙입니다. 다음부터는 무서워도 같이.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무서우면 더 같이요. 그 말에 이지혁이 웃습니다. 그 웃음은 새 심장이 안정적으로 뛰는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끝은 조용히 닫히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서명으로 시작된 이식이었고 누군가의 거짓말로 숨겨진 병이었고 누군가의 결심으로 열린 결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결말은 분명했습니다. 이지혁은 살아났고 지은호는 더는 혼자 서 있지 않았고 한우진은 빚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묶지 않게 됐고 가족들은 도쿄 같은 말로 서로를 속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은호 손가락에 끼워진 반지는요. 이 모든 소란이 끝난 자리에서 다음 이야기를 조용히 시작하고 있었습니다.